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전국을 긴장시켰던 가을 태풍 흰남노가 우리 지역을 핥히고 지나가며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포항과 경주에서는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경북 북부권에서는 낙과와 같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피해 현황과 함께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우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집계가 됐을 것 같은데 먼저 피해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흰남노 여파로 실종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모두 15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은 경북 포항에서, 1명은 경주에서 발생했는데요. 실종자는 포항과 울산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피해가 큰 곳은 포항의 지하주차장이겠죠. 네,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내려갔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물에 참변을 당한 겁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로 배수 작업을 실시해서 30대 남성과 50대 여성 등 2명을 구조했지만 나머지 7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어서 전국적인 피해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시설 피해는 주택 침수나 사유시설이 11,000여 건, 또 도로와 교량과 같은 공공시설은 426건, 농작물 피해도 3,000헥타르건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주택 8,000여 채가 침수됐는데 경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어선 14척이 파손이 됐고요. 석축이나 담장, 간판 같은 피해도 한 300여 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또 하천과 산사태를 비롯한 공공시설 피해도 많았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침수와 낙과, 즉 과일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농작물 피해 면적은 3,815헥타르였습니다. 경북이 2,308헥타르로 가장 많이 집계가 됐고 경남, 전남, 제주, 전북에서 차례로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각지에서 정전 사고도 많았는데요. 정전은 총 200여 건으로 8만여 호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태풍으로 시설 피해를 본 학교가 134개 교로 집계가 됐습니다. 경남이 56개 교로 가장 많았고요. 전남, 울산, 경북, 제주, 부산, 이렇게 대구, 전북, 충북을 순서로 이렇게 피해가 일어난 걸로 알려졌고요. 응급복구는 지금 절반 이상은 완료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객선은 연안 여객선과 국제 여객선을 포함해서 총 98척의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피해 상황도 파악이 되고 복구 작업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단계는 3단계에서 8일 기준으로 1단계로 하향이 됐습니다. 네, 전국의 태풍특보는 모두 현재 해제가 된 상태고요. 중대본은 신속하게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추진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문화재도 14건이나 훼손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국 곳곳에 문화유산에도 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경북 경주의 양동마을을 비롯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요. 문화재청은 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흰남노로 훼손된 문화재가 총 14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물 1건, 사적 12건, 그리고 국가민속문화재가 1건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2건, 경기 4건, 경북에서는 6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제주에서 2건으로 경북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국가 지정문화재 기준으로 시도 지정문화재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현재 더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북에서는 경주에서 좀 피해가 집중이 됐습니다. 경주 양동마을에서는 담장이 붕괴되고 가옥 침수가 되는가 하면 석축 훼손이 되고 사면이 유실되는 등 이런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됐는데요. 경주 월성은 남편 쪽에 이제 성벽 사면 일부가 유실됐고 또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경주 사학동 고분구는 봉분의 서측면이 유실이 됐고 경주 대릉원 일원에서는 금관총, 전시관 옆에 사면이 유실됐다고 합니다.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문화재청은 경미한 복구 상황은 현재 자체 복구를 실시하고 있고 응급 복구나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해서 긴급 보수 사업이 신청 접수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문화재를 위한 긴급 보수 사업 예산은 현재 한 6억 정도로 편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에 이어서 이번 태풍 때도 지하 주차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에 이어서
이번 태풍 흰남노 때도 지하주차장이 순식간에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안타까운 상황을 자아냈는데요. 호우 상황에서 특히 더 위험해지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도권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살펴보면 당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주차장에서 차량 침수를 확인하러 갔던 40대 남성이 급류에 갑자기 휩쓸려서 실종됐다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네, 당시 서초구의 대형 아파트 주차장에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침수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하주차장이 폭우 상황에서는 특히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은 배수 용량이 크지 않아서 지상보다 상대적으로 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입구도 좁아서 구조나 대피도 더뎌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하주차장에 배수구와 배수펌프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배수 용량에 대한 그런 규정은 따로 없다면서 침수에 따른 감전 위험도 있다고 이렇게 위험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물이 차오르면 내부에서 유속이 빨라지는 점도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밖에서 유입되는 물과 주차장 차량 사이로 흐르던 물이 만나서 소용돌이 같은 물살이 발견이 되는 거죠. 지하 주차장의 배수 용량이 부족한 만큼 집중호우 상황에서 지하 주차장의 구조에 맞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폭우나 태풍 같은 기후 재난이 더욱 잦아지고 있고 또 강도가 세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호우 때 지하 공간에 대한 안전 대책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아파트마다 물막이판이라고 하죠. 네. 차수판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이제 설치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에 따르면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 공간에는 밀려드는 물을 막아낼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하도록 해야 하고요. 또 유입된 물을 효과적으로 빼내기 위한 배수 펌프와 집수정 등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수방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이 좀 제한적이라는 건데요. 과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침수가 됐었던 지역 중에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거나 혹은 자연대책 시행령에 따라서 침수 위험지구나 아니면 해일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겠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차수막 하나만 있었어도 이번 사태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배수로 확보가 늦었던 점도 아쉽다고 지적을 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우리 재해 예방을 위해서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북도에서는 사전에 어떤 대비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경북도에서는 사전 대비를 좀 잘했던 걸로 보입니다. 경북도는 지난 1일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도청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9개 협업부서와 23개 시군,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도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월 수도권 피해 원인 분석도 하고 또 과거 유사 태풍 사례를 공유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갖가지로 했는데요. 호우에 대비해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 400여 곳을 비롯한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급경사시 사전 점검 보강을 했고요. 또 해안가 저지대 배수시설을 정비하는가 하면 하천변 산책로와 같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태풍이 오기 전에 점검 및 피해 상황을 알아본 상황이었습니다. 또 강풍에 대비해서 과수, 농작물, 조기 수확을 독려하고 해안가의 고층 건물의 피해 안전 조치를 하는가 하면 간판, 철탑과 같은 낙하 위험물을 고정하고 또 제거했고요.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좀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곳들에 대한 보강도 하고 점검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북도에서 많은 노력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가 발생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사전에 대비를 하긴 했지만 자연재해를 완전히 이겨내기엔 부족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영주시에서는요, 이 과수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영주 지역에서 상당수의 과수 농가에서 낙과 피해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지금 딱 수확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을 더 자아낸 것 같습니다.
그 피해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6일 영주시 부석면을 비롯한 봉현면, 장수면 일대 그곳에 가면 정말 사과밭이 엄청 많거든요. 그 많은 곳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또 많은 비가 내려서 낙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 및 규모는 부석면에서 25헥타르, 봉현면이 20헥타르, 장수면은 한 2헥타르 정도의 피해가 잠정 집계됐고요. 피해 품목은 사과가 45헥타르, 자두가 2헥타르로 잠정 집계된 상황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이렇게 피해 현황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면서 시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낙하 피해에 대해서 영주시는 농작물 피해 상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복구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한 뒤에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복구 지원에 나서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또 영주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짚어드리면 태풍이 몰고 온 영주 지역에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6일 한국전력공사 영주지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영주시 풍기읍과 상망동 인근 도로에서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전신줄을 덮쳤거든요. 그래서 이 일대에 1,900여 호가 정전 피해를 겪었는데요. 한 전 영주지사 관계자는 강풍으로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구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또 이번 태풍으로 우리 지역 학교들도 침수되거나 파손이 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피해를 본 학교 시설 수습을 어떻게 해내고 있나요? 네, 일단 피해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경상북도 교육청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학교와 교육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학교는 지난달 9월 6일 기준으로 총 14곳입니다. 지역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포항 8곳, 경주 4곳, 영덕 2곳으로 동해안에 있는 학교들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밤사이 많이 내린 비로 포항 지역의 학교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담장이 파손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학교 창틀 누수와 토사 유실 등의 피해도 있었고요. 학교장 관사 지붕이 탈락하거나 우천 통로가 일부 파손된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포항 대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뒤편과 연결되는 도로가 산사태로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이 추가 유실로 인한 2차 피해가 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경상북도 교육청은 긴급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은 현장을 방문해서 긴급 대책을 수립하고요. 또 대규모 토사 유실로 인해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서 현장에는 토질 분야 토질기술사와 또 건축 구조 분야의 구조기술사, 건축공학부 교수 등이 합동 점검을 시행하고 또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 뒤편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폭우나 강풍 때문에 이 산사태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태풍을 앞두고는 불법 성토 때문에 불안에 시달린 분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은 지금 경북 청도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청도군의 한 과수원에서 최대 45도로 가파른 경사지가 있었는데 이 경사지에 많은 양의 흙이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흙은 지난 8월 초에 농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성토 작업을 한다면서 사업주가 쌓아놓은 건데요. 이 사업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쌓은 흙의 양은 25톤, 화물차 거의 200여 대의 분량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흙을 보고 주민들은 경사가 가파른 곳에 대책 없이 이렇게 흙을 무더기로 쌓아놓으면 태풍 흰남노가 오면 산사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태풍으로는 산사태는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100에서 한 400mm의 비가 쏟아질 경우에는 무너질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주는 주민 요청에 따라서 사면 일부분에 방수포를 덮어서 대비했다면서 산사태가 날 때를 대비해서 굴착기 2대를 사면 위, 아래에 배치했다고도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몇몇 언론사가 취재를 시작하면서 청도군청에서는 불법 성토 구간을 발견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청도군의 이런 반응에 주민들은 청도군이 대응이 좀 안일한 거 아니었냐, 뒷북 행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주민들에 따르면 민원을 제기한 뒤에 청도군이 8월 10일 현장 확인을 했지만 그 뒤로 닷새나 더 경사지에 흙이 계속 반입이 됐다고 합니다. 걱정될 수밖에 없었겠죠. 네, 또 태풍이 오는데도 추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성토 작업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주민의 요구대로 옹벽을 쌓는 거나 혹은 사업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이제 최근 이상기후로 폭우가 자주 내리는 만큼 안전대책이 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청도군의 대응이 조금 아쉬웠기는 네. 하네요. 네, 이번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이 정부가 경주나 포항 등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또 예비비 500억 원을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500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11호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에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과 경주의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된 건데요. 윤 대통령은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와 규모, 그리고 주민 불편의 심각성과 함께 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별 재난 지역 우선 선포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 약 한 50%에서 80%가 이제 국비로 전환돼서 재정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도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흰남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 500억 원을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이 500억 원은 지난 5일에서 6일 흰남노로 발생한 경북 경주, 포항 지역의 대규모 피해를 복구하는 데 쓰일 예정이고요.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복구 지원을 위한 그 목적 예비비 500억 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긴급 구호, 긴급 구조, 그리고 복구에 드는 재원을 계략적으로 상정해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이 예비비 제도를 활용하게 된 건데요. 계산 예비비는 2012년 태풍 산바 피해 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출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서 흰남노 피해가 컸던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 구호와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 소요 등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처럼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이 괴물 태풍의 원인으로 이상 기후를 뽑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이상 기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최근 태풍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 10년 만에 태풍이다, 20년 만에 태풍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정도로 태풍의 위력이 세지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한반도에 오는 태풍만 봐도 여름보다는 가을에 오는 태풍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54년에서 2003년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끼친 태풍 중에 9월에서 10월 비중이 20% 수준이었는데요. 2002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31.6%로 높아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가을 태풍은 최대 풍속 속도로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흰남노의 강풍이 태풍 매미에는 못 미쳤지만 그보다 더 센 강풍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주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가 키운 이런 재난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인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제사회 간 연대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흰남노가 우리 지역에 남긴 메시지는 무엇일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태풍 흰남노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대비가 없었다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큰 재앙이 닥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저도 상황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오늘 이번 상황에서 가장 큰 교훈은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대비한다면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려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덜하기는 했지만 추석을 코앞에 둔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은 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 국가적인 방제 매뉴얼 다시 좀 손보고 강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피해 현황부터 대구 경북의 재난 대책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